자, 1차 방정식을 활용하여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네, 이번 시간은 진짜 여러분들이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방정식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있는 방정식을 풀이하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문장을 읽고 방정식을 세운다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문장을 잘 읽고 앞뒤 관계를 잘 해석해서 등식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금방 뭐라고 했습니까? 네, 등식이라고 했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등식은 뭘 보고 등식이라고 했습니까? 등식은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방정식, 그렇죠? 방정식. 또 하나는 항등식입니다. 예. 자, 방정식이든 항등식이든 일단 등호가 있고요. 좌변이 있으면서 우변이 있는 걸 우리는 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방정식과 항등식은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한번 읽어보고요. 하여튼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정식이 바로 등호를 중심으로 해서 좌변과 우변을 만들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 열기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방정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입장권을 4장 주세요 그랬어요. 표산원고대 가서 동물원에 갔는데 어른이 몇 분이시죠? 물어봤어요. 네, 어른 가격이 다른가요? 물어봤어요. 그럼 네, 어른 요금은 청소년 요금보다 2,000원 더 비쌉니다. 이 양반이, 이 직원이 그냥 어른은 얼마, 청소년은 얼마 하면 되는데 이렇게 아주머니를 어렵게 하느라고 어른 요금은 청소년 요금이 보다 2,000원 비싸다고 합니다. 네, 어이가 없지만 그래도 수학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청소년 2장, 어른 2장 주세요. 그러니까 이 직원이 뭐라고 했냐면 16,000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아주머니 생각할 때 그러면 청소년 요금은 얼마고 어른 요금은 얼마지? 이렇게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냥 직원이 청소년 얼마요, 어른 얼마 했으면 궁금하지도 않았을 텐데, 자, 이 직원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수학을 잘하는 그런 직원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 직원이 아주머니에게 수학 문제를 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1번.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 아주머니가 지금 뭐를 궁금하게 생겼습니까? 그렇죠. 예, 청소년 요금이 얼마인지, 청소년 요금이 궁금했던 거죠. X1입니다. 자, 청소년 요금을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1에서 구하려는 것을 미지수 X로 놓고 식을 만들어 보자 그랬어요. 그럼 청소년 요금을 X로 놓고 만들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청소년 요금을 놓고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지불한 돈은 총 얼마입니까? 그렇죠? 16,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16,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변을 만들었으니까 좌변도 우리가 X를 포함한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등식이 성립하겠죠. 그렇죠? 자, 이 등식을 우리는 이제 좌변을 완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등식은 뭡니까? 청소년 요금 플러스 어른 요금 해가지고 16,000원이에요. 자, 그러면 청소년 요금을 X1이라고 했으니까 청소년 요금 X1에다가 청소년이 몇 명이에요? 2명이죠. 2를 곱해주면 되겠죠. 2 곱하기 더하기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 요금 얼마입니까? 어른은 청소년보다 2,000원이 비싸다고 했으니까 청소년 요금을 X1이라고 했으니까 X 더하기 얼마? 2,000원을 해주면 이게 어른 요금이죠. 어른도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2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6,000원이다. 이렇게 등식을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가 없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좌변을 정리해야죠. 그러면 2x가 되겠고요. 예, 전개합니다. 분배 법칙에 의해서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네, 2x. 2,000원에다가 2를 곱하니까 얼마입니까? 4,000 해가지고 16,000 하면 이게 우변이 되겠죠. 그럼 좌변을 정리합니다. 얼마입니까? 4x가 되죠. 그러면 이제 4,000을 우변으로 이항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항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호가 반대라고 했죠. 자, 그럼 16,000 빼기 얼마? 4,000 해주면 4x는 얼마 나와요? 12,000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1x를 구해주기 위해서 x는 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4가 곱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주면 1이 나와요. 그렇죠. 4로 나눠주면 1이 나오죠. 그럼 12,000도 뭐로 나눠요? 4로 나눕니다. 그러면 1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눴으니까 x는이 되겠죠. x는 얼마? 3,000 하고 단위는 뭐예요? 원. 자, 그래서 청소년 요금은 얼마란 얘기입니까? 3,000원이란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어요. 예,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을 만들어 놓고 풀으라고 해도 어려운데 이것을 만들으라고 하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표를 보면 여러분 더 어렵습니다. 이 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정도면 선생님이 설명은 누워 떡먹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는 선생님이 위에서 설명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운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네, 여러분들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예제 5번 다시 한번 예제 5번을 보면 이제 시간과 속력과 거리에 관한 문제, 뭐 약방의 감초처럼 꼭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 문제니까 지금서부터 한번 앞뒤 잘 분석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에서 도서관까지 갈 때는 시속 3km로 걷고 올 때는 시속 2km로 걸어서 총 2시간이 걸렸대요. 이때 집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를 구하래요. 자, 구하려고 하는 것은 요겁니다. 구하려고 하는 것은 도서관까지의 거리입니다. 어디에서? 집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 자, 그러면 미지수를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합니까? 집에서 도서관까지 거리를 뭐라고 할까요? 미지수 x 가로 열고 킬로미터라고 놓자. 이렇게 미지수를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거리 x 킬로미터 미지수를 정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뭘 구하려고 하는 것이 정해졌어요. 뭘 구하려고 하느냐? 집에서부터 my house. 그렇죠? 하우스에서부터 라이브러리까지, 즉 도서관까지의 거리를 지금 x라고 놓은 겁니다. x 킬로미터.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이 그림에다가 한번 표시해 봅시다. 집에서 라이브러리 도서관까지 갈 때는 시속 얼마라겠습니까? 3km per hour. 이렇게 꼭 쓰세요. 이 단위 3km per hour 하면 이건 속력의 단위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집으로 갈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시속 2km per hour가 속력이죠. 자, 그러면 시간이 총 얼마 걸렸다는 소리입니까? 2시간 걸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방정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즉 어떻게 2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2시간이 5번으로 갔어요. 그럼 이 2시간이라는 건 뭡니까? 즉 마이 하우스에서 어디까지 간 거? 마이 하우스에서 라이브러리까지 간 시간에다가 더하기 반대로 라이브러리에서 어디까지 간 시간? 집에까지 마이 하우스까지 간 시간을 더해주면 2시간이에요. 자, 이렇게 등식을 만들었으면 이 문장을 이제 식으로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시간은 거리를, 즉 거리 x를 뭘로 나눠주면 시간이 나옵니까? 거리를 속력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마이 하우스에서 라이브러리까지 간 시간 속력은 얼마입니까? 3km죠. 즉 거리를 속력으로 나눠주면 시간이 나오고 플러스 이번도 거리는 똑같아요. 거리는 xkm죠. xkm를 속력 얼마로? 2로 나눠주면 이것도 시간이죠. 이렇게 해서 몇 시간 걸렸대요? 2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3분의 x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3분의 x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부터 어디까지? 도서관까지 간 시간이고요. 요거는 반대로 이제 도서관에서 어디까지? 집이까지 걸어서 간 시간입니다. 이 2시간을 더해서 몇 시간 걸렸다? 2시간 걸렸다 그런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식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방정식을 풀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3과 2를 통분을 해야 됩니다. 3과 2를 통분하면 얼마입니까? 얘는 6분의 2x고요. 얘는 얼마입니까? 6분의 3x죠.
그렇죠? 얘는 2입니다. 자, 우리는 개수가 분수입니다. 개수가 분수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그렇죠. 양변에 그 개수에 6을 곱해주면 분수가 정수가 된다고 그랬죠. 6을 곱해주고 여기도 6을 곱해줍니다. 자, 그럼 당연히 얘는 분모는 없어지고 뭐가 남습니까? 얘도 당연히 없어집니다. 그럼 분자는 뭐가 남아요? 2x하고 3x만 남고 우변은 2, 6 얼마? 12가 되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x 2개에서 x 5개 목도할 사람 없죠. 2개에서 3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5개. 뭐가? x가 해서 12가 돼요. 자, 그러면 1x를 구해주는 거니까 양변을 뭘로 나눠주면 됩니까? 5로 나눠주면 되죠. 12를 5로 나눠주면 5분의 12. 이거는 킬로미터인데 5분의 10이라고 대답을 해줘도 좋고 얘를 소수 얼마입니까? 5, 20, 5, 4, 20 해서 2.4 킬로미터라고 대답해도 좋고, 자, 이것은 여러분 편리한 대로 하세요. 자, 5분의 12km라고 하던가 2.4라고 하던가 이건 여러분 편리한 대로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거 2.4가 진짜 우리가 원하는 해나 근인지 한번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대입. 자, 그럼 얼마예요? 3분의 2.4 한 것이 이제 집에서 라이브러리까지 간 시간이 이제 얼마입니까? 0.8 382 0.8 시간이죠. 0.8 시간. 그 다음에 2분의 2.4 하면 몇 시간 나와요? 1.2 시간 나오죠. 그렇죠? 그럼 0.8 시간에다 1.2 시간 더하면 몇 시간 나와요? 예, 2시간. 예, 틀림이 없네요. 자, 지금 구한 우리 2.4km라는 것이 정확한 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자, 이제 이거 3번을 보면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3번, 여러분들이 3번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쉽게 풀 수도 있고 어렵게 풀 수도 있습니다. 자, 3번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보고 어떻게 식을 세우느냐. 식 세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에 관한 거? 거리. 그렇죠? 여기 보면 평형으로 간 시간, 평형으로 간 시간이나 시간이 아니죠. 평형으로 간 거리죠. 거리는 똑같다겠습니다. 평형, 수형 형법 중에 평형이란 형이 있습니다. 이 평형으로 간 거리나 그 다음에 자유형으로 간 거리는 같다라고 하는 등식을 만들어서 푸는 사람은 쉽게 해결을 하고요. 두 번째, 시간 5분 걸렸다고 했죠. 5분 걸리는 것이 평형으로 간 시간에다가 그 다음에 자유형으로 간 시간을 더해서 5분 걸렸다라고 식을 세워주면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교실에 와서 한번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3번 만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거리를 등식으로 만들어서 푸느냐, 그 다음에 시간을 등식으로 만들어서 푸느냐에 따라서 쉽고 어렵게 되니까 3번은 여러분들이 와서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자, 여기 역사 속의 1차 방정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속의 1차 방정식. 자, 우리 조상들도 이렇게 구장산술이라고 하는 책 속에 수학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사람이 금 12근을 가지고 관문을 나가려고 하는데 가지고 나가는 물건값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야 된대요. 자, 관문에서 세금으로 금 2근을 받고 5,000원을 돌려주었다. 그럼 근 한 근의 값은 몇 전인가? 뭐 몇 원이라고 해도 몇 전, 뭐 여러분 단위는 옛날 단위는 몇 전 뭐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뭐 의미가 없고요. 한 근의 값은 얼마인가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구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 뭡니까? 금 한 근의 값입니다. 여기에 보면 구하려는 것은 금 한 근의 뭐 값. 요게 바로 구하려는 값입니다. 원. 자, 그러면 금 한 근의 값을 x1이라고 하고 지금부터 이제 계산을 하는데요. 방정식을 세우려면 등식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방정식도 등식이잖아요. 등식을 만들어주는데 는을 중심으로 해서 좌변과 우변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
등호를 뭐 어떤 걸 가지고 등식을 만들어 줄 거냐. 그렇죠. 자, 여러분 눈치 빠른 사람 알 겁니다. 세금을 가지고 만들어 주면 됩니다. 세금. 예, 세금. 예. 자, 세금을 가지고 등식을 만들어 줘야지 여기에서 다른 건 등식을 만들어 줄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세금이 뭡니까? 가지고 있는 금 12근입니다. 12근의 10분의 1이 얼마입니까? 10분의 1이 세금이에요. 자, 금 한 근의 값이 x1이라고 하면 12개 하면 12x1이죠. 그러면 12x1을 10으로 나눠주면 뭐가 나옵니까? 내야 될 세금이 나오죠. 그럼 내야 될 세금은 얼마가 되었냐면 근 2근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세금을 걷는 사람이 2근을 가져갔다는 소리죠. 그러면 한 근의 x1이니까 2x 하면 세금이 됩니다. 2근의 세금. 거기다가 5,000원을 돌려줬대요. 자, 5,000전을 돌려줬으니까 세금은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5,000전을 이건 받은 돈이니까 내야 될 세금에서 5,000원을 빼주면 진짜 낸 세금이 나오죠. 그렇죠? 이것도 내가 낸 세금입니다. 이것도 내가 내야 될 세금이고 이건 내가 낸 세금이니까 똑같은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세금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양변에 몇 배 해줘요? 10배 해주죠. 10배 해주고 여기도 10배 해주면 이제 세금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2x는 10배 해주면 얼마입니까? 20x 5,000을 10배 해주면 얼마요? 5만이네요. 5만. 그렇죠. 그러면 12x 이렇게 넘어오고 자, 여기 계산해주면 12x에서 마이너스 20x가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5,000이죠. 자, 5만이 됩니다. 그러면 8x가 마이너스 8x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만 전이 되니까 5,000을 8로 나눠주면 자, 여러분들이 x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나눠볼까요? 자, 5만을 8로 나누면 5만을 8로 나눌 것도 없겠네요. 이제 약분하면 되겠네요. 약분. 그냥 해줘. 그냥. 그러면 얼마입니까? 6이니까 68, 48 하시면 여기는 20이 내려오죠. 그럼 8, 4, 얼마입니까? 28이 16 해가지고 또 40이 나오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다시 또 뭐예요? 58, 40이네요. 58, 40 딱 떨어지네요. 그럼 6250전, 6250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소 어려운 역사 속의 1차 방정식까지 풀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면 선생님 설명만 듣고 알을 것 같으면 수학 뭐 누가 공부 다 하죠. 다 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학도 마찬가지고 어떤 과목도 다 마찬가지지만 보고 눈으로만 보고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풀고 또 안 풀리면 또 풀고 또 안 풀리면 또 풀고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줘야 여러분들이 실력이 향상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